알기 쉬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천천히 강의에 집중해주세요. 11 주요 사회체계. 학습 목표. 1. 사회체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2. 다양한 문화의 형성을 이해한다. 3. 한국 문화의 심리적 요소를 이해한다. 1. 집단. 집단이란 두 사람 이상이 공동 목적이나 관심을 가지고 모여서 서로 인지하고 감정을 공유하며 집단 기능을 위해 규범을 만들고 행동을 위한 목표 수립을 하며 응집력을 발전시키는 사회적 조직 형태이다. 사회 집단의 의미는 어떤 공통의 속성을 지닌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모임이다. 1. 집단의 특성. 집단은 대면적 접촉의 특징을 가지므로 대개 조직보다 규모가 작다. 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은 최소한에 그치며 비공식적인 경향을 띈다. 집단 구성원은 공통된 집단 정체성을 띠며 집단을 하나의 실체로 인식한다. 집단은 구성원에게 중요한 사회화 및 사회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은 구성원의 내적 혹은 자연적 상태를 토대로 이루어지며 정서적 특성이 강하다. 이 집단체계의 유형. 집단체계의 유형을 쿨러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구별하였다. 구성원의 접촉 방식에 따라 1차 집단은 혈연과 지연을 바탕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 심리적 정서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집단을 의미하며 2차 집단은 간접적 접촉의 관계이며 의식적 목적적 관계, 인간관계는 공식적이며 비개인적 어떤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테니스는 구성원들의 결합 의지를 기초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구분하였다. 공동사회는 본질적 자연적인 의지, 친밀하고 상호신뢰와 협동심을 의미하며 이익사회는 선택 정목적적 의지, 협동보다는 경쟁심으로 모인 집단으로 회사를 예로 들 수 있다. 섭너는 구성원들이 가지는 소속감 정도에 따라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내집단은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이 강한 우리 집단이라고도 하며 외집단은 이질적이고 적대의식이 강한 집단으로 내집단과 반대되는 그들 집단이라고 한다. 3. 집단 관계와 사회생활. 자신이 속해 있는 소속 집단과 어떤 판단이나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집단의 준거 집단으로 구분할 때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진 집단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사람의 의식과 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집단의 성격에 따라 집단 간의 협력, 경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사회 전체 공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 이기주의와 자기 지역이나 지역사회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형태의 지역 이기주의가 그 예이다. 이러한 집단 간의 사회생활은 지나치게 집단을 고집하는 상태에서 여러 문제와 갈등이 야기되는데 개별 집단 이익과 사회 전체 이익의 조화를 위하여 공익을 위한 이해와 양보, 공정한 경쟁, 정당한 요구의 정책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서로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조직. 조직이란 목표와 경계가 뚜렷하고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이 명백하게 구별되어 전문화된 실제적인 집단 또는 조직을 의미한다. 구성원의 개인적인 행동을 상당히 제한하는 사회 집단이며 기업체, 노동조합, 정당 등의 2차 집단에서 많이 발견된다. 조직은 업무와 권력, 의사소통 책임의 분담, 조직의 협동 노력을 통제해서 목표를 지향하는 권력의 집중, 구성원 교체의 기능이 있다. 조직의 특성은 첫째, 1차적 관심은 목표와 과업의 효율적 달성에 있고 둘째, 현대인들은 조직의 한 구성 부분으로 전락되어 주체성과 자율성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직의 형태는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식적 조직은 2차적 관계의 특성진이고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 체계화되어 있으며 형식적 비인격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비공식적 조직은 1차적 관계의 특성을 지녔으며 구성원들 사이에 정서적 유대와 친밀감이 있고 조직의 효율성 증대에 목적이 있다. 조직을 유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전략과 기술이 필요한데 이러한 조직의 체계 유지에 필요한 4가지 기능은 적응, 목적 달성, 통합, 유형 유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 조직의 특성. 굴드너는 조직의 특성을 3가지로 제시하였다. 조직은 하나의 체계이며 유기적인 속성을 갖는다. 조직의 구조적 변화는 합리적 작용보다는 조직의 평형 상태를 깨트리는 위협에 대한 누적적 비계획적 적응적 반응의 결과이다.
조직의 욕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달성이다. 이 조직의 유형 1%의 분류 조직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한 분류. 생산 조직 적응 기능 수행 기업. 정치 조직 목적 달성 기능 수행 정당 국회. 통합 조직 사회 질서 유지 군대 경찰. 유형 유지 조직 사회화 담당 교회 학교. 이 블라와 스코트의 분류 조직 활동에 의한 이익의 분배 형태를 기준으로 한 분류. 호혜 조직 조직 구성원 모두가 이익을 얻는 조직. 기업 조직 조직의 소유자가 이익을 독점하는 조직. 봉사 조직 조직의 이용자가 가장 이익을 얻는 조직. 공익 조직 일반 대중이 조직 활동의 대상이 되는 조직. 3의 치오니의 분류 조직의 참여 형태를 기준으로 한 분류. 강제적 조직 조직 구성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참여가 강제된 조직, 교도소나 군대. 자발적 조직 가입이나 탈퇴가 자유로운 조직, 종교단체나 전문적 단체. 공리적 조직 조직원이 실리적 목적을 위해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조직, 회사. 4. 에치오니의 분류 조직의 통제 형식을 기준으로 한 분류. 강압적 조직 위협과 처벌을 통제 수단으로 사용. 보상적 조직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들이 받는 혜택을 계산하여 통제. 규범적 조직 도덕적 개입과 사회적 수용을 통제 수단으로 사용. 3. 지역사회. 지역사회인은 공공의 장소, 이해, 정체감, 문화활동에 기반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성한 사회 단일체, 일정한 지리적 공간 안에서 서로 사회심리적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인간행동의 혼합다면체로 정의된다. 또는 지역사회란 다른 지역과 구별될 수 있는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살면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의 생활에 도움을 주며 같은 전통, 관습, 규범,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는 자체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 사회화의 기능, 사회통제의 기능 및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의 특성. 지역사회의 특성을 다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물리적 또는 지리적 장소에 근거한 사회적 조직 형태이다. 공통된 지역에 살거나 동일시된 사람에 초점을 둔다. 지역 공동체가 추구하는 최상의 목적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상호 의존은 공통된 욕구, 공통된 문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지역 공동체는 개인을 전체 사회에 그리고 전체 사회를 개인에 연결하는 중간체계이다. 지역 공동체는 사회의 하위체계이다. 이 지역사회의 유형. 공동의 유대나 연대 정신을 지칭하는 공동체와 다문화를 의미하는 지역 공동체. 기능적 공동체와 지리적 공동체. 농촌 공동체와 도시 공동체. 3. 지역사회와 관련된 주요 용어. 1. 지역사회 욕구. 개개인에게도 욕구가 있듯이 지역사회도 결국 개개인이 모인 하나의 유기체이므로 욕구가 있다. 그 지역사회의 특성과 조건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갖는 욕구이다. 이 지역사회 문제. 지역사회의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문제로 대두된다. 이것은 지역사회 주민이 공동으로 떠안고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3. 지역사회 문화. 지역사회는 지리, 역사, 정치, 경제적 맥락에서 고유의 특성을 갖는다. 지역사회가 위치하고 있는 자연환경과 주변 여건, 지역사회의 경제적 수준 등에 의하여 독특한 성향을 지니는데 이것이 지역사회 문화이다. 장수환 2013. 그 지역사회가 갖는 독특한 생활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4. 지역사회의 기능. 지역사회의 기능은 생산분배 소비의 기능, 사회화의 기능, 사회통제의 기능, 사회통합의 기능, 상부상조의 기능이 있다. 3. 문화와 환경. 1. 문화의 이해. 1. 문화의 정의. 문화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며 의식주를 포함하여 사회, 경제, 종교 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는지에 대한 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일러는 문화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획득한 모든 능력과 습성의 복합적인 총체라고 하였다. 윌리엄스는 땅을 가꾸고 식물을 경작하고 동물을 키우는 행위, 마음을 가꾸는 것, 사회의 발전 과정, 특정 집단에 의해서 공유되는 의미 가치와 삶의 방식, 의미를 만들어내는 의미화의 실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코탁은 문화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하여 학습되고 공유되고 양식화되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문화의 속성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문화는 언어라는 매개로 학습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공유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 문화의 특성. 일반적으로 문화의 특성은 문화가 특정한 사회에서 살아온 자들의 삶의 결과로서 학습된다고 보는 학습성, 인간의 본능, 의식주, 가족과 부모 자녀 관계 등 모든 사람이 갖는 보편성, 모든 문화가 외형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 속으로 품고 있는 의미가 따로 있다는 상징성, 문화가 고정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문화 내에서뿐만 아니라 문화 간 움직임에 매우 강하게 영향을 받는 역동성, 그리고 인간 사회의 문화가 매우 상이함을 일컫는 다양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문화의 주요 용어. 문화와 문화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내면화하는 과정. 문화지체 정신문화와 물질문화의 변동 속도의 차이로 발생. 문화실조, 문화적 결핍 현상, 시기적 부적절, 과잉, 소멸, 문화변용. 이미 자치권이 있는 두 사회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두 문화가 서로에게 많은 부분이 전파된 것을 의미하며 문화접촉이라고도 한다. 4. 문화변용. 이미 자치권이 있는 두 사회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두 문화가 서로에게 많은 부분이 전파된 것을 의미하며 문화접촉이라고도 한다. 이 한국 문화의 심리적 요소. 한국 사회는 경제 발전과 정치 변화로 인하여 해방과 한국 전쟁 이후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일반적인 사회 문화도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1. 정의 문화. 정의 사전적 의미는 사귐이 깊어감에 따라 더해가는 친근한 마음이라고 한다. 이 같은 정은 뚜렷한 목적 없이 장기간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정을 바탕으로 한 행동은 의도성이 약하고 규범에 의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니지 않는 다장수한 외. 2013. 정은 인간관계에서 개인 간을 결합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은 한국인의 가족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형성되어 사회생활까지 이어져 사적인 인간관계는 물론 공적인 관계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의 정의 문화는 상호간 의리, 신뢰가 중요하고 배신행위를 금기시하며 외국인이나 모르는 타인에 대해 배타적인 면이 있는 것도 정의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정이 많은 사람은 남을 사랑하고 잘 도와주고 남의 어려움에 공감과 관심을 잘 보이는 사람이고, 무정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이기적이고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 그리고 자기과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냉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 이지적인 사람, 완벽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이 안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 정이라는 정서는 상대방에게 의지하고 상대를 신뢰하게 해서 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데, 정이 들었기 때문에 상대를 위한 희생이 요구되고 상대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고, 그래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유지하기 힘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다. 한국에 오래 체류한 외국인들이 한국인에게서 가장 부러운 것으로 꼽는 것이 한국인의 끈끈한 정이라고 하는데, 정에는 역사성, 동거성, 다정성, 허물없는 인식의 4가지 특징이 있다. 이 한마는 문화. 한의 사전적 의미는 욕구나 의지의 좌절에 따르는 삶의 파국에 대처하는 강박적인 마음의 자세와 상처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얽힌 복합체이다. 최상진에 의하면 한은 자신의 불행에 대한 자책의 정념과 자신의 불행에 대한 부당함의 심리가 결합된 복합감정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타인에 비해 현저히 결핍되어 고통을 당할 때,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범했을 때의 3가지 조건이 있을 때 한 정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한은 자신의 불행에 대해 후회하는 억누를 수 없는 생각과 부당하다는 엇갈린 심리가 결합된 감정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유교 문화, 일본의 침략과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문화가 한이 많은 민족일 수밖에 없는 역사적 시대적 요인이 있다. 이를 불안과 위축의 역사, 계층의식, 남존여비 사상, 사대부의 가혹행위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한의 문화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는 화병이라는 용어로 한국인에게만 나타나는 병으로 DSM에 등록된 바 있다. 3. 체면. 체면은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돌이나 얼굴로 정의를 할 수 있다. 떳떳하기 위해서는 도덕성 혹은 능력 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래서 도덕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은 예의와 염치를 아는 사람이고, 이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한국 사람들은 대개 생각을 한다. 부끄러움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준에 못 미쳐서 스스로 느끼는 자괴성, 부끄러움과 남이 알게 되어 느끼는 창피성 부끄러움으로 구분될 수 있다. 창피성 부끄러움, 즉 남부끄러움이 사회생활에서의 체면 행위로 나타난다고 한다. 체면은 서열 관계나 공식 관계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한국 사회에서는 체면이 떨어지게 되면 권위와 함께 영향력을 상실한다고 보고 인격도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체면은 행위적인 면에서 지키는 체면과 내세우는 체면을 구분할 수 있는데 지키는 체면은 상하 관계에서 체면이 실추되는 상황을 막거나 회복하는 행위이며 이는 어느 사회에서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내세우는 체면은 한국 사회에서 유난히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한국인 혹은 유교 문화권 사람들의 독특한 사회심리라고 하였다. 사눈치. 눈치는 겉으로 드러난 자료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면에 숨은 진실을 꿰뚫어보는 독특한 재주를 일컫는다. 특히 눈치는 한국인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관계를 해치지 않으려는 염원에서 발달된 의사소통의 형태라고 하였다. 한국인에게서의 눈치는 체면과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며 당혹스러운 상황을 피하고 서로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며 상대방에게 지나친 압력을 부담시키지 않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본다. 5. 교육과 동조현상. 한국인의 눈치와 더불어 동조현상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국 사회에서의 한국인에게 교육열은 사회 문제로 도출되어 있다. 호는 동양 문화를 집단주의적이라는 용어 대신 관계지향적 문화라고 규정하였다. 집단주의적이고 타자지향적인 성향과 대인관계에서의 원활함의 강조는 개인에게 사회적 규범에 동조하고 집단의 요구에 따르도록 하는 강한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양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남이 하니까 한다는 동조의식을 내재하게 되며 부모는 다른 자녀들이 과외나 학원에 다니는 것에 대한 강한 압력을 받게 된다. 때문에 부모는 자신이 그릇된 것인 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교육 관행을 행하게 된다. 트리안디스에 의하면 동양 문화에서는 내 집단과 구별되는 자신의 신념을 주장하기보다는 내 집단과 공유하는 신념에 동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문화적 풍토에서는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탐색하고 다른 사람의 불인정을 피하려 하는 행동 특징이 나타난다. 즉, 문화권 안의 모든 수험생의 부모라는 집단의 의견에 공유하여 높은 사교육비 지출과 교육열을 지니게 된다. 6. 한국인의 집단주의. 비교문화 심리학자들과 문화비평가들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강한 집단주의 사회의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 양상과 관련하여 특히 가족주의, 인정주의, 권위존중, 관계주의 특징이 있다. 가족주의 집단주의 문화는 집단의 화목을 매우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집단의 원초적 단위는 가족이고 따라서 가족 내의 화합이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가족 집단의 특성은 부모 자식 간의 긴밀한 관계와 유교적 관습에 의한 부모의 절대적인 권위, 자식이 부모에게 보이는 행위인효와 순종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화 중에 우리나라, 우리 학교, 우리 엄마, 우리 집, 우리 회사, 우리 아이 등 나를 써도 될 곳에 우리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한국 문화의 매우 독특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인정주의 한국 사람들은 정에 이끌려서 공적인 처리를 해야 할 때 인정에 끌리는 사적인 처리를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공정과 인정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공정을 선호하는 집단은 인간관계에서 인간적 가치를 물질적 혹은 경제적 가치로 대체시키는 경향이 있다. 연구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인 판단은 공정지향을 선호하지만 행동과 규범적 판단은 인정의 논리에 크게 좌우됨을 보이고 있다고 본다. 효의 사회심리.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효 개념이 중요한데 자식이 부모와 선조를 공경 및 감사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부모-자식 관계에 작용하는 매우 강력한 규범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 앞에서는 말을 가려서 하고 존댓말을 쓰며 불만이 있더라도 대들어서는 안 되며 자세를 방자하게 해서도 안 되며 항상 자기를 낮추어야 하며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게 하여서는 안 되는 등 많은 경우 효의 윤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관계주의. 그리고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는 집단 위주보다는 관계 위주로 진행되는 특징을 강하게 보여준다. 관계주의 문화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적인 관계망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개인의 정체성은
자신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망과 그 망 속의 위치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따라서 좋은 연결망을 확보하려는 행위의 관행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연줄이 돈 못지않은 중요한 사회적 자산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7. 한국 사회의 가치관 변화. 한국 사회는 옛날에 비해서 가치관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현재의 한국 사회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치관은 그 문화권에서 지향하는 바를 보여주는 추상적 신념 혹은 행동 철학을 의미하는데 사회 구성원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 가치관을 파악하는 것은 그 사회의 전통과 특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대인관계에서 수직적 위계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비율보다 수평적 평등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거의 모든 연령층과 교육층에서 다수로 나타나는 탈권 위주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위계 질서의 엄격성이 무너지고 대등한 대인관계가 사회적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상하구별보다 직업 능력의 구분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연령이 증가하면서는 상하구별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아직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대에 따른 가치관에서는 20대에 비해서 40대가 충효 사상을 더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대의 급진적인 성향을 보이다가도 40대, 50대가 되면 보수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국 사회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공동체적 전통사회에서 벗어나 근대화 추구시대를 거치면서 자본주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체제 생활에 익숙해졌다. 따라서 근대화에 의한 물질적 가치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었는데 1990년대 이후부터 경제적 성장보다는 삶의 질과 행복 추구 등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근대화 과정에서의 주된 가치는 성취와 성장이었다면 탈근대화 과정에서는 삶의 질을 강조하고 판단의 주관성을 강조하고 인정과 우애 있는 대인관계를 선호하는 등의 다양한 가치들이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정. 1. 다문화사회 이해. 한국은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다문화사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1988년 올림픽 이후 3D 업종 기피로 국내의 인력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다문화 가정 내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정을 일컫는 표현은 크게 혼혈인 가족, 국제결혼가족, 다문화 가족 등 최근에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 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 남성 가족, 이주민 가족을 포함한다. 다문화 가구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로서 다문화 가구원은 다문화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집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대상자나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타 동거인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다문화 가구 구성원이나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귀화자, 자녀가 아닌 동거인이다. 이 다문화 가정의 현황과 실태 결혼이민자 및 국적 취득자 현황. 2022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결혼이민자와 국적 취득자는 37만 2,884명으로 남성이 7만 6,555명, 여성이 29만 6,329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결혼이민자는 17만 3,756명으로 남성이 3만 5,679명, 여성이 13만 8,077명이다. 국적 취득자 혼인 귀화자 기타 사유 국적 취득자는 19만 9,128명으로 남성이 4만 876명이고 여성이 15만 8,252명으로 나타났다. 3. 다문화 가족지원법. 다문화 가족지원법의 개념. 2008년 3월 21일 제정되어 2008년 9월 22일 시행된 다문화 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 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 부적응과 가족 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 상담, 부부 교육, 부모 교육 및 가족 생활 교육 등을 추진한다. 또한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 통역, 법률 상담 및 행정 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다문화 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한다. 사회 적응 교육과 직업 교육 훈련 및 언어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을 보호하고 결혼이민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 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다문화 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다문화 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제7조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제 8조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견 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 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제 11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결혼이민자 등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운영제 12조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2022년 다문화 가족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감사합니다.